안녕하세요. 금일은 미국 의회의 조선업 강화법 2.0 발의 소식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관세와 같은 규제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지만 조선업 분야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방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은 미국의 해양 산업 강화가 시급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크 켈리 상원의원, 토드 영 상원의원, 트렌트 켈리 하원의원과 함께 미국을 위한 선박법, 시푸스 포 어메리커 액트를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법안의 영문명은 시프빌딩 앤드 하버 인프라스트럭처 포 프라스페러티 앤드 시큐리티, 시푸스 포 어메리커 액트이며 이것은 미국 조선 및 상업 해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안인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 셀하이패스 법안인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분쟁 시 필수 물품과 군용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미국 상선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평시에는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에는 200척 미만의 대양 항해 선박이 있으며 그중 약 80척만이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5,500척 이상의 중국 문서 선박과 비교됩니다. 12월 당시 발의되었던 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로 파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은 2024년 12월 22일 영상에서 상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금 영상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2025년 4월 30일 시푸스 포 어메리커 액트 2.0으로 다시 재발의되었습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토드 영 상원의원, 트렌트 켈리 하원의원,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이 법안 발에 참여했으며 이 법안은 미국 상선을 활성화하고 국내 조선소를 재건하며 미국 국적 선박이 세계 무역에서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난해 제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푸스 포 어메리커 액트 2.0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을 위한 선박법은 백악관 내의 해양안보보좌관, 메러타임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를 신설하여 미국 해양 정책을 조율하고 이 고문은 국가 해양 전략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부처 간 해양안보위원회, 메러타임 시큐리티 보어드를 이끌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해양 산업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수수료를 해양안보 프로그램과 인프라 지원에 재투자하는 해양안보 신탁기금, 메러타임 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를 설립합니다. 국제상거래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상선, 미국 국적의 상선, 미국 국적의 상선 및 국내에서 건조된 상선의 개발을 촉진하는 전략적 상업 함대 프로그램, 스트러티직 커머셜 플리트 프로그램을 창설하여 10년 내에 미국 국적의 선박을 250척으로 확장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수립합니다. 미국 국적 선박의 국제 경쟁력을 제한하는 미국 해양경비대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상선 규정 및 표준에 관한 규칙제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미국 국적 선박의 화물을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관세를 수정하고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화물이 미국 국적 선박에 선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국제상거래에서 미국 국적 선박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030년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업 상품의 일부를 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선소 투자에 대한 25%의 투자 세액 공제를 설정하고 타이틀 11 연방 선박 금융 프로그램, 페더럴 시프 퍼낸싱 프로그램을 순환 대출 기금, 리발빙 론 펀드로 전환하고 국내 선박 건조 및 선박 수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군용 및 상업용 원양 선박에 대한 미국 조선소 산업 기반을 확장합니다. 미국 해양혁신센터 S 센터 포 메러타임 이너베이션을 설립하고 해양 번영 특구 메러타임 프라스페러티 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미국 전역의 해양 혁신을 위한 지역 허브를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선박 설계, 제조 공정 및 선박 에너지 시스템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속화합니다. 해양 인력 홍보 및 모집 캠페인을 지원하고 새로 설립된 상선 경력 유지 프로그램, 머천트 머린 커리어 리텐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원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상선 사관학교를 위해 오랫동안 지연된 인프라 요구사항에 투자하고 국내 해양 인력 훈련 및 교육을 위한 주립해양 아카데미 및 우수센터를 지원함으로써 해양 인력에 역사적인 투자를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해안경비대의 상선 자격 증명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연된 변경을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Ships for America 액트와 Building Ships in America 액트의 두 부분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산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안 제2장 해양안보신탁기금 섹션 201에 언급된 해양안보신탁기금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커스텀즈 앤드 보어더 프로텍션, 이 국제상업 선박에 부과하는 관세, 수수료, 벌금, 특별 톤세, 스페셜 터니지 택시즈, 항만 사용료, 나인머니,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 US 트레이드 레프리젠터티브의 중국 해운 물류, 조선 산업조사 결과에 따른 외국 건조 선박에 대한 벌금으로 조성됩니다. 섹션 202 일반 톤세, 레귤러 터니지 택시즈. 본 조항은 우려되는 외국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우려되는 외국,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에 등록된 선박에 대한 새로운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CCP, 소유의 중국국가조선공사, 차이나 스테이트 시프빌딩 코퍼레이션, CSSC, 와 상당한 거래를 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중국에서 선박을 건조하여 보유하는 선주사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의한 내용의 항만 수수료 부과와는 다른 차원의 제재인 것입니다. 섹션 203 대통령의 톤세 및 항만 사용료 면제 금지 본 조항은 우려되는 외국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우려되는 외국,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 대통령이 톤세 및 항만 사용료 면제를 승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안 제4장 국제상업에서의 미국 선박, 서브타이틀 A 전략적 해상 수송 프로그램, 스트러티직 실리프트 프로그램즈 내용입니다. 섹션 401조 전략적 상업선단, 스트러티직 커머셜 플리트. 본 조항은 전략적 상업선단 프로그램, 스트러티직 커머셜 플리트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기를 달고 국제상업에서 운영되는 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해양청, 메러타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군사적으로 유용하며 민간 소유의 선박을 입찰받아 국가 안보 요구를 충족하고 국제상업해운에서 미국의 존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국제상업에서 운영되는 미국 국적 선박 250척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적격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와 조선소가 공동 구성한 팀가 새로운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미국 선원 운영 선박을 선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서에는 선박 도입과 관련된 자본 비용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지급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선박은 정기적인 수리를 반드시 미국 내 수리 조선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 해양청은 납세자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하는 제안을 선정하여 선단에 포함시킵니다. 선박은 최초 7년 동안 선단에 포함되며 운영 계약은 2번 갱신 가능하여 최대 21년 선박의 수명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운송업체는 선박의 남은 유효 수명에 따라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선단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 운송업체는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선단에 포함시키고 미국 국적으로 재등록, 레플래그 하는 입찰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박은 임시 선박, 인터럼 베셀, 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교체될 때까지 선단에 포함됩니다. 또는 완전한 운영 계약, 풀텀 아퍼레이팅 어그리먼트를 통해 선단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선박을 제외한 외국 건조 선박은 2030 회계연도 이후 선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미국 수송사령부 US 트랜스포테이션 커맨드 트랜스컴 가 추가 유조선 탱커 베셀즈 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은 트랜스콤이 유조선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해양청 마에드 이 전략적 상업선단 프로그램을 통해 유조선 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하여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조선소가 안착할 수 있는 기간인 2030년까지 외국 선박의 임시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중간 버퍼링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섹션 404 선박 장비 및 수리 관련 관세 수정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국적 선박이 우방국의 외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을 경우 50%의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항은 우려되는 외국, 중국의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을 경우 관세를 200%로 인상하고 기타 국가에서 수리를 받을 경우 관세를 70%로 조정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해양안보함대, 메러타임 시큐리티 플리트, K브람보함대, K벨 시큐리티 플리트, 유조선 안보함대, 탱커 시큐리티 플리트, 전략적 상업선단, 스트러티직 커머셜 플리트 또는 자발적 복합 해상 수송 협약, 발런테리 인터모델 실리프트 어그리먼트, VSA 및 자발적 유조선 협약, 발런테리 탱커 어그리먼트, VA에 등록된 선박이 미국 내에서 수리를 수행하려는 선의의 노력을 먼저 기울인 경우 해양청장, 메러타임 어드미너스트레이터 이 단기적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외국, 중국에서 수행된 수리에는 이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조선소는 미국 함대에 대한 MRO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MRO 사업과 일부 연관이 있을 것이며 미국 국방부에서 위에 선제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는 관세에 대한 유예가 가능하므로 MRO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섹션 404 서브타이틀 B 화물 우선 운송 카어고 프레퍼런스 입니다. 섹션 415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화물 수입 임포어테이션 프롬 차이나 온 어메리컨 시프스 본 조항은 상업적 화물 우선 운송 규정을 신설하며 향후 15년 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의 10%를 미국 국적 선박을 통해 운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은 대부분이 컨테이너 운반선과 벌크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등으로 운송이 됩니다. 이들 선박의 10%를 국적선으로 바꾼다는 목표는 미국 내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하는 목적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섹션 420조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 에너자이징 어메리컨 시프빌딩 본 조항은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법 에너자이징 어메리컨 시프빌딩 액트 S 3467 HR 6724으로 2043년까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총 해상 액화천연가스 렌즈 수출량의 15%를 운송하고 2035년까지 총 해상 원유 수출량의 10%를 운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렌즈 운반선과 원유 운반선의 미국 내 건조 기한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섹션 426조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 에너자이징 어메리컨 시프빌딩 본 조항은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법 에너자이징 어메리컨 시프빌딩 액트 S 3467 HR 6724으로 2043년까지 총 해상 원유 수출량의 10%를 운송하고 2035년까지 총 해상 원유 수출량의 10%를 이 법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렌즈 운반선과 원유 운반선의 미국 내 건조 기한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서 수출하는 천연가스와 원유 운송은 자국 내 건조 선박으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서브타이틀 C 규제 개혁 레귤러토리 리포엄입니다. 섹션 433 1851년 선주책임 제한법 개정 어멘드먼트 투 시포너즈 리미테이션 오브 라이어빌러티 액트 오브 1851 현재 미국 내 모든 선박은 사고로 인해 주요 인프라가 손상되더라도 선박 및 화물 가치의 한 배를 초과하지 않는 제한된 책임 리미티드 라이어빌러티를 가집니다. 본 조항은 외국 선박의 경우 모든 청구, 부채 또는 책임에 대해 선박 및 화물 가치의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반면 미국 국적 선박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선박 및 화물 가치의 1배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유지합니다.
단, 개인 상해, 부당 사망 또는 임금 청구에 대한 책임은 제외됩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선박 사고 시 미국 국적 선박과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차별함으로써 미국 국적 선박 운송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7장 섹션 701 미국 선박 투자 세액 공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베셀 인베스트먼트 크레디트 본 조항은 미국에서 적격 원양 선박을 건조, 재동력화, 리파워 또는 재건, 리컨스트럭트 하는 투자에 대해 33%의 투자 세액 공제,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디트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선박 소유자가 미국 해양청장, 메러타임 어드미니스트레이터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선박을 최소 10년 동안 미국 법에 따라 등록하고 바이스A, 자발적 복합해상 수송협약 또는 VTA, 자발적 유조선 협약 등 기타 자발적 협약에 참여해야 하며 필요시 환수, 클로백,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미국 본사 보험사에서 보호 및 배상, P&I, 보험을 받기로 해양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면 5%의 추가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또한 선박이 미국 본사 분류기관, 클래서퍼케이션 서사이어티의 규칙에 따라 설계 및 분류되면 2.5%의 추가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해당 법안의 경우 미국 내 선사법인을 세우고 선박을 미국 내에서 건조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오션이 설립한 미국 해운법인은 하나시핑은 향후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섹션 706 조선소 시설 건설에 대한 세액 공제 크레디트 포 컨스트럭션 오브 시페어드 퍼실러티즈 본 조항은 미국 내 적격 조선소 시페어드 퍼실러티 에 투자하는 납세자에게 25%의 투자 세액 공제,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디트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적격 조선소에는 민간 및 군용 원양 선박을 위한 조선소뿐만 아니라 해당 선박의 핵심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을 통하여 한국 조선소가 미국 조선소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및 의회는 미국 조선 산업 및 선대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법안이 단기적으로 중국 조선 산업에 대한 견제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선박 건조 능력을 회복하는 것과 미국 국적 선박의 확대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단순히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법과 같이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생산, 판매까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일본, 대만들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분야의 경우도 반도체법과 유사하게 미국 내의 조선소 건설, 선박 건조, 미국 국적 선박으로 화물 운송 등을 규정하므로 선박 제조업을 일정 부분 부흥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노동 인력 구조상 아시아에 포진하고 있는 조선 산업과 경쟁하는 것은 넌센스인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에 막대한 보조금이 있다면 일정 부분을 미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상업적 경쟁력을 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일본, 한국 조선소가 미국 내 투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업적 선박보다는 미국 함대 건조 및 수리 등에서는 상업적 경쟁이 제한적이므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상업적 건조 선박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투자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요인은 선박의 건조 기간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지연되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많은 유럽의 투자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 회피와 이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